이재명의 일극 체제 어제 전체적으로는 85% 가량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77.77%였는데 대략 10%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만 85%를 넘어서 제외 국민 같은 경우에는 99% 실화냐? 이게 뭐 북한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극단적 일극 체제 됐는데 문제는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7개 재판, 11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다가오는 10월 달에 이거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사법 리스크가 실현되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고 네네. 실제 상황인데 예, 저쪽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 소위 네네. 말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거짓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검찰이 저를 죽이려고 저를 갖다가 300몇 번을 압수수색하고 저를 죽이려고 예.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유능한 인간이라서 저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보십시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네네. 와,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정진상이가 깜빵 가고 김영희가 실형 5년 받고 거기에 있었던 이재명이가 형님 하고 있던 이제 누구예요? 그 나루토 그 횟집 했던 거기요? 갑자기 이제 김인섭. 네. 김인섭이가 실형 5년씩 받고 하겠어요. 그리고 공범이 다 실형하는데 머리 꼭대기에 대가리에 있는 이재명이가 무죄다? 그 좀 약간 정말 안드로메다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전과 5범은 그럼 무죄인데 왜 생겼겠습니까? 예? 네. 전과 5개는 왜 생겼겠습니까? 아하. 이미 전과가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그 전과가 왜 생겼냐 묻는데 또 거짓말했다가 또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위증교사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렇네요. 자, 여러분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믿는 바보들이 바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 체제를 전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재판이 끝나야 이게 증거가 인정되는 거지. 그렇죠. 재판 끝나기도 전에 이게 증거다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넘쳐나는데 저 사람들이 안 믿을 뿐인 거고 그러면 그거는 누가 믿어야 돼? 사법부가 판단할 일인 거지. 증거 많아요. 그리고 증거 드러난 게 많습니다. 특히 뭐냐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그 교사범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한테 그래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뭐냐면 저 그때 밖에 나와 있어서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에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자체가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법정에서 교사를 당한 김진성이 나는 교사 당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몰랐다고. 이재명이가 계속 해달라고 해서 거짓 증언했다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문건까지 보내가지고 이대로 해달라. 요청까지 왔었던 게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증거가 아니다 그러면 살인하러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CCTV가 이 사람이 그 집에 살인하러 들어가는 CCTV가 찍혔는데 이재명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찍혔어.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재판 중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CCTV가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 재판 받으면 유죄가 나올 거야 거의. 이거요 지금 재판 받는 거 다 유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야당 대표를 웬만한 죄목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유전무죄 진짜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재판받다 조퇴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지금 서울구치소에요. 갇혀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었느냐면요. 자기가 이제 뭐냐면 불구속 기간이야.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었거든. 그런데 까먹고 형사재판을 까먹고 안 갔더니 그걸로 구속됐다니까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 해갖고요. 직권으로 발부해갖고 거기서 뭐냐면 바로 그냥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내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까먹어가지고 그 재판 일정을 진짜 까먹을 수도 있고 뭐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 까먹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소용없어요. 바로 그냥 슛골인. 골인이에요. 그죠? 슛골인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이는 무슨 용가리 통뼈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째 이러고 있는데도 깜빡 안 가는 건 뭐예요 이거? 게다가 뭐 어디 있냐면 생각해보세요. 조퇴라는 게 예. 아니 조퇴 사유도 웃긴 게 뭐냐면 생방송이 있다. 그럼 네.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녹화. 녹화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나도 우리 판사님한테 그러고 싶어. 네. 저 지금 저기 방송 녹화가 있어서요. 네. 멸콩 라이브 가야 됩니다. 멸콩 라이브 가야 됩니다. 네. 멸콩 제가 있고 아니면 저희 방송 생방송 구독자들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제가 감방 안 간다 그러면 아마 재판장이 농담이겠지 하면서 웃을 거예요. 네. 농담이지 그러면서 웃을 거야. 진짜 그렇잖아요. 네. 제가 판사님한테 자 이제 변호사님들은 일정이 있느냐 이렇게 일정 잡을 때 네. 일정 잡을 때조차도 일정을 잡아. 자 이거 수요일 날 가능할까요? 이제 판사님이 물어본 거야.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재판이 꽉 차서 수요일 날 가능할까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냐? 피고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변호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변호사님들 괜찮아요? 왜? 변호사님들이 일정이 안 되면 변호사 입회 안 하면 그때 재판을 못 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어느 피고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 멸콩 라이브 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분위기 쌓여주고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정신 이상한 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제가 방송에 출연해야 돼서 이거에 그랬더니 변호인이 더 웃겨. 공중파입니다. 공중파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공중파입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종편이면 가면 안 되고 공중편은 가면 됩니까? 공중파도 어디냐? MBC야. MBC야. 예. 녹화야. 네. 그 녹화는 스케줄 따라서 변경할 가능해요. 얼마든지. 참. 그러게요. 재판 있고 나면은 순서를 뒤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힘 있는 인간을 웬만한 죄 가지고는 이게 되겠습니까? 확실하니까 이걸 기소를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네네. 무죄 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정도 돼야 진짜 야당 대표 기소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요. 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를 기소 안 하면 이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자들 있고 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비록 예. 기각됐지만 예.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당시 영장 전담판사도 판단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증거가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요. 저기 지금 그 검찰이 제출한 내용에 네네. 대장동만 20만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증거 자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출하는 게 증거 자료 아니면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잖아요. 어허. 그게 20만 페이지가 있다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사건인데 불구하고 저들이 말하는 거는 증거가 없고 제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저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게 먹힌다는 게 야. 나는 이게 북한 사나? 그러니까 맨날 제대로 듣는 게 뭐만 듣느냐? 네. 이재명 TV, 예? 이재명 방송, 네네. 아니면은 재명인의 마을에서 활동하고, 어. 아니면 저기 김어준 TV만 네네. 보니까 네. 애들이 획가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걸 아예 안 들어. 그리고 MBC만 보고. MBC만 보고.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러니까 북한에 안 살아도 대한민국이 살아도 북한처럼 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실제 제가 그 8.18 전당대회 지난 일요일 날 오후에 제가 뭐 현장 갈 일은 없고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여러 방송국에서 유튜브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MBC 유튜브에 구독자들이 제가 기억으로 동시 접속자가 한 15,000명이 넘었고 그런 걸 봤어요. 예. 결국 그거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정치 고관여층으로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방송이라고
MBC 유튜브를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다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MBC 하나 살리려고 예.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재명이나 좌파들 늘 특성이 뭐냐면 그게 뿌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어떻게 보내냐면 저는 정말 딱 어떻게 보내냐면 그 지금 그 돈 내주자 뭐 이런 게 아니 그 돈 내주자 뭐 이런 어떤 짓거리들이 이거 정말 뿌리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후세가 딱 갚아야 될 빚 아닙니까? 후세들한테 빚 넘겨주는 일인 거고 지금도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당장 나눠줄게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아 우리를 위해 주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를 합리화시켜주는 방송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거를 억지 소리를 이거를 사람들 대중들한테 아 이거 합리적인 이야기야 라고 이거를 풀어주는 그런 방송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중에서 공중파에선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MBC가 하고 있었던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MBC 절대 사수하라고 지금 이재명이가 예, 그렇죠. 명령 내린 거 아닙니까? MBC가 만약에 이제 없어져. 예. MBC가 없어져. 그럼 공중파에서 자기들 말을 비틀어서 예. 이거를 이재명 말은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줄 그게 없거든. 예. 편집 방송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집 방송 이재명 편집 방송이 없어지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답답할 노릇. 그렇죠. 자기가 한 거를 공정하게 제대로 이제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실 방송 아닙니까? 사실을 드러나면은 제일 무서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쟤들은 사실을 들을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좌파화된 애들은 그렇죠. 사실을 들으면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아하. 싶지 않은 거예요. 오.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예.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C 제3노조가 정말 예.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데도 이게 MBC의 본질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청자층들이 예.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만 믿고 싶고 듣는 것만 듣고 싶고 해서 세계 흐름 추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군사 독재 시대에 그냥 살고 있는 그래서 맞아요. 지금도 비밀이 국가가 많고 예. 저런 걸 타도해서 민주화가 되는데 이런 예. 착각을 하고 있는 좀 정신 얼빠진 그렇죠. 예 그리고 말하자면 자본가들이 돈을 막 쌓아놓고 있고 노동자들은 전부 다 그냥 천대받고 있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거를 아직까지도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데 이 아이덴티티를 못 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만약에 무너지면은 예. 자기들이 청춘들이 마치 날아가는 그렇죠. 느낌. 예. 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다가도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져.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거꾸로 그 이재명을 떠나서 아하. 이재명을 보호하는 언어를 본인이 쓰는 거예요. 아하.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결국은 아이덴티티를 이재명이란 상징이 있고 또 예.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평생 살아온 길이 부정당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니까. 예.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브라이트하고 스마트해야 됩니다. 아까도 했습니다만 우리 멜콩 TV 보시는 분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스마트하다. 우리가 정말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오피니언을 드리면은 우리는 자유우파는 사실관계를 천착해서 네. 어떻게든 사실관계를 예. 확인하고 그것을 진실을 예. 밝히려고 하는데 예. 좌파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파간다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뭐가 사실이냐라고 해서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도 20만 쪽이 있는데 증거가 없다라고 무시해버린 전략으로 하면서 예. 이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려는 세상이 옳다. 근데 자기들이 뭘 만드는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베네수엘라 같이 월급 확 올려주고 그 망하는 길이냐? 그럼 또 아니라고 그래. 에이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뭔데 물어보면은 그런 게 있어. 아 무식하네 참 대화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아버린다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근데 있는데 이거를 지키는 게 뭐냐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말들 나오죠. 그 정치인들 헛소리 하잖아요. 자 이재명 여태까지 잡아달라고 그랬지만 이재명
죄가 없으니까 안 들어간 거야. 이런 말을 이게 헛소리거든요. 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은 그 사람 감옥 저는 간다고 봐요. 100% 저는 간다고 봐요. 왜냐면 같이 죄를 지은 거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좀 이따가 감옥을 갈 텐데 그 감옥 가더라도 뭐냐면은 또 변명이 나오고 변명이 나와. 그렇죠. 왜 변명이 나오느냐? 믿어주는 사람들, 아이덴티티 폭파되기 싫은 사람들은 나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싫거든. 인정하기 싫거든. 그거에 대한 변명거리를 계속해서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알고 봤더니 법이 잘못된 거네. 아하. 법관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갈 겁니다. 그래요. 예. 끝까지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 그 부분이 사실 아주 걱정되는 끝까지 안 부분인데, 믿습니다. 예. 걱정되는 부분인데 벌써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예. 지금 좀 전에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었냐 하면은 이재명이 무죄다. 유죄로 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옆에 있는 공범들이 다 유죄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오면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유린해놓고는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하면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유죄가 돼서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 박탈되잖아요. 당연히 자격 상실되지. 그러면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니들 국민이 무슨 국민이야? 자,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진짜 이게 뿌리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지난번에 예. 우리 그때 그 사드 때도 예. 전부 다 그 전자 렌즈 안에 들어가서 예. 다 튀겨서 죽는다가 그렇죠. 예. 몸이 튀겨 하면서 다 튀겨 하면서 예. 난리를 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옛날에 소고기 괴담 만들 때도 그랬고요. 걔들 어떻게 했습니까? 소고기 먹으면 뇌 빵꾸 구멍 구멍 송송 예. 해갖고 뇌 뚫리는 것처럼 뇌 송송 구멍탁. 뇌 송송 구멍탁 해가지고 난리 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 예.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가지고도 그 원자력 박사들이나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와서도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네. 그 말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어요?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과학자들한테 돌팔이라고 그랬어요. 돌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또 누구 말을 믿어요? 돌팔이라고 말한 이재명 말을 믿어요.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오신 분들 일본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관계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부 좌파 과학자들이 저거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면은 그 말만 믿고 그렇죠. 예, 그 말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포섭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 하면은 그거를 또 이재명이 또 이야기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교과서가 되고 네. 그거하고 다른 말 하면은 어떤 과학적 지식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전부 다 무시.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증명됐는데 누가 하나 사과합니까? 예? 지금 5만 5천 군데를 그거 핵 관련돼 갖고요. 바다 오염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사했는데 5만 5천 군데를 조사했는데 네. 제로. 0.2%만 아니 0.2%만 방사능이 검출됐어요. 네, 사실상 제로란 거죠. 예, 근데 0.2% 검출한 것도 기준치의 50분의 1이야. 예. 예, 기준치의 50분의 1. 그런데 불구하고 온 바다가 썩는 것처럼. 아하. 그리고 이재명이가 82개국에다가 네. 신서 보냈잖아요. 예. 예?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렇죠. 무식한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놓고는 요즘 아마 지난 주말 보셨죠? 일본산 참돔 없어서 지금 못 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해놓고 그런 하는 유엔의 최고의 전 세계적 핵과학자들을 돌팔이라고 한 다음에 지들은 가가지고 목포 앞에서 목포 횟집에서 회 먹고 있어요. 예. 회를
회는 보통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회를 쳐 드시죠. 왜 회 쳐먹잖아요. 회는 쳐먹죠. 회 예, 우리 쳐먹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를 그렇게 예. 먹는 방법을 얘기해요. 회를 떠먹기도 하고 쳐먹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회 쳐먹기도 하고 그렇죠. 떠먹기도 하고. 예.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잘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요 패서 먹기도 해요. 그거 저기 탕탕. 예. 예. 아. 조사 먹어요. 쪼싸 먹으면 조사합으로. 예. 조사합으로. 예. 예, 그러니까 낙지를 조사합으로. 예, 낙지는 해서 먹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조금 더 나가면은 지금 봤을 때는 예. 이재명이가 그 유죄 판결로부터 자유롭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도 아직 지금 이번에 그 표를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4등 하다가 이재명이가 자기 카니발에 태워가지고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지 하니까 갑자기 1등이 돼버렸어요. 예, 1등. 근데 그런 김민석이가 뭐라고 돼 있냐. 참 1심 판결 전망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순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성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주 노땅이더라고. 여기는 와 진짜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임을 재판부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런 사법부를 부정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는 게 반민주 세력 아닙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반국가 반민주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세 가지 축이 뭐냐면 입법권, 사법권, 그죠? 그 다음에 행정권. 네네. 이게 3권이 이제 분립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민주화했다 그러면 도대체 인민민주화를 한 건지 네네. 이 3권 분립을 지키겠다는 건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재명 그 일당들은 뭐냐면 자기들한테 안 맞으면 무조건 그게 잘못된 거. 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법부가 잘못됐거나 검찰이 잘못돼. 예? 그러니까 못된 사또들 있잖아요. 변사또 같은 탐관 오리들이 맨날 욕한 게 뭐겠습니까? 예? 법이 잘못된 거지. 자기들이 잘못됐단 말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예. 예, 제일 싫은 게 암행어사입니다. 예? 그리고 암행어사를 모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만약에 판결 잘못하면 판사 니들 탄핵할 거야. 이거 지금 으름장 놓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이재명이 별 수를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자 판사님들을 바깥에서는 뭐냐면 압박하고 맨날 판결하기 전에 이제 막 이재명 외치게 해서 판결하면서 막 이게 막 국민들 분노처럼 일으키기처럼 할 거고 한쪽에서는 뭐냐면 회유에 들어갈 거라고요. 뒤에서는 온갖 인맥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공천 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조 인맥 갖다 가지고 네네. 그 판사님들 인맥을 갖다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뒤에서 원래 작업하는 걸 굉장히 잘한다니까요. 이재명이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네네. 예, 뒤에서 족보 갖다 가지고 그 사실 몇 기 해가지고 거기 친구는 누구 있고 그 인맥 관계 친한 사람은 누구고 이런 거 다 조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또 혹시나 판사가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 조사해서 너 이걸로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아하. 야, 참. 할 수 있는 게 쟤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판결을 내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딱 찍어가지고 해당 재판부 판사를 좌표를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개딸들이 딱 지령을 하면은 앞에다가 수원지방법원 앞에다가 이화영이 유죄 판결 때린 사람 판사 탄핵하라고 붙이고 앞에서 집회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좌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우호적이어야 돼.
근데 저 사람이 적대적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뿌리가 뭔지가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뿌리까지 다 캡니다. 아하. 이 사람이 친한 사람은 누구고, 아하.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어허. 그 다음에 친구는 누구 있고, 어허. 예? 사돈의 팔촌은 뭐하고, 집안은 어떻고, 이런 거 뒷조사 싹 하고, 이거 잘하는 게 누구냐면 쟤들이에요. 아하. 그러면 살다가 보면은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이 뭔가를 잘못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갖다가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야, 이번에 좋게 가자. 저쪽에서 이거 알고 있더라. 이제 친한 놈이 하나 가요. 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고등학교 동창 예. 같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오거나 예. 고대를 나왔거나 이 동문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요. 쉽게 말하면 거시기 친구. 그렇죠. 네. 거시기 친구. 네. 예, 점은 없을 수 있는데, 예. 거기 이제 가잖아. 그럼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만나자면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친구인데 아무리 판사라도 내가 할 때까지는 안 만나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쓱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 네. 그죠? 친구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넌지시 저쪽에서 내가 아는 루트가 있어서 그런데 너 그거 아버지 뭐 혹은 친구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 투자한 거 이거 문제 삼겠다. 가만 안 있겠다고 있겠다. 지금 이러대. 그 저쪽하고 좋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겁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진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민주당 먹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건드릴 놈 없다. 이야기를 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야, 이게... 경기도 권력 갖고도 별짓을 다 했는데 대법원을 바꿨는데, 예? 그렇네요. 이제는 민주당 권력 가지고 뭐를 못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저분이 양심껏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아하. 오히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법원 내에서도 이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 법관의 개인정보, 출신 지역,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신상 털기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에 대한 정책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법원 행정처에서 과도하게 판결에 따르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법원 행정처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 개인. 네.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엄벌에 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재판부 보호에 관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자기하고 재판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내용 가지고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겁박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엄벌할 수 있는, 그리고 판사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법부도 좀 더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을 거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그 개인을 마녀 사냥하지 못하게 그러게요.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뭐냐면 좌파 스피커들 있죠. 그런 것들 동원해서 한단 말이죠. 저 판사가 알고 봤더니 저렇게 하는 놈이야. 이런단 말이죠.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연좌제입니까? 자기는 그랬어요. 정진상하고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외친 놈이 인간인데 정작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개인을 공격할 때는 옆 사람 저기 뭐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조상이 친일이었고 이거 한다고요. 아하. 예? 그게 바로 저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니 일본이 싫다고 일본이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반대해야 되는 그게 반일입니까? 그래야 표가 나오니까. 그 짓을 하는 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더 고립되는 거예요. 일본이 정당하게 만약에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막 반대하는 것이 억지로 보이면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진짜 원하는 말, 독도는 우리 거다 하는 말을 누가 국제사회에서 믿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객관적이고 저기 대한민국이 말하는 거는 솔직한 말이야.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것들은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자꾸 해가지고 좌표 찍기, 그 다음에 이 반일 갖다가 이런 데서 써먹으면은, 거짓말에다가 써먹으면은,
우리나라 말이 우리가 하고 싶은 진짜 말이 희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발 좀 뭐냐면 잘못된 반일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익에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두 개의 이념이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법치주의가 무너져도 사회가 안 무너지는데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데 99% 나오는 정당이 무슨 민주주의며 네. 지금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줄줄이 나오고 법정 구속까지 되는 일들이 하고 마는데 증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을 유죄를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면은 전 국민의 분노가 끌어오를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우리 자유우파들이 사법부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법부를 보호를 뭐냐면 기능적 보호를 예. 확실하게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에서 완전히 그 배제돼서 그 사법부 뒷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정당 아예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예. 어떤 파급력을 줘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증 관련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위증했는데 이게 징역형이 안 나온다. 네네. 그러면 음주운전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죄만 지으면 음주운전 하듯이 막 위증 세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판사만 속이면 돼.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아무튼 제대로 만약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이게 그냥 징역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 위증으로 전부 다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예. 갔는데 이 위증으로 만약에 이게 징역형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이게 판례가 되면 더 이상의 위증 교사나 위증은 우리나라의 범죄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사법부가 이 사법 질서 자체가 완전히 교란될 거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예.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어떤 말이요? 승리. 무슨 승리? 정신승리? 정신승리.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화두가 저는 이런 걸 언급 안 할 줄 알았어요. 네네. 사법 리스크 언급 안 하고 자 으쌰으쌰 우리 해보자 이게 해보자 그러면서 정부 공격할 줄 알았는데 네네. 그게 일성일 줄 알았더니 거의 일성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도리어 부각시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네네. 지금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반어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에 있어서 네네.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반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중요한 걸 발견을 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네네.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제 딱 2년 걸렸어요. 네. 그런데 위증교사는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얼마나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그런데 네. 거의 동시에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항소심에서 네. 공직선거법은 또 1년을 갖다 더 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2년 걸렸으니까 항소심에서는 1년 정도 더 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대법원도 뭐 1년 정도 끌 수가 있지. 그럼 앞으로 2년 후에나? 그런데 예. 위증교사는 네. 1심이 1년 걸렸어요. 네. 그럼 항소심은 1년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6개월이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에 위증교사가 김민석 의원 말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나름대로 예상하는 형량은
그 당연히 다 둘 다 유죄라고 치고 둘 다 유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죄거든요. 네. 이걸 어떤 판사가 무죄를 때리겠습니까? 중요한 건 형량인데 네. 제 생각에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위증교사는 징역 1년에 징역 1년에 거기 그거 없이 그 집행유예 없이 대신에 법정 구속을 안 하고 조국처럼 조국이 징역 2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위증교사 이 정도 혐의면 사실은 네. 징역 1년도 싼 거거든요. 아하.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위증교사 해가지고 그 법정 구속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 위증교사 법정 구속 딱 쳐봤더니 네. 그냥 그 사례들이 이렇게 쭈르륵 다 뜨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사례들이 네. 이재명 대표의 혐의보다 약해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어떻습니까? 위증교사가 나쁜 게 네. 그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위증교사에 있어서 나쁜 게 3가지거든요. 3가지가 나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네. 재판이 결과가 그 바뀌었느냐? 그런데 위증교사 해가지고 사실은 그 유죄가 나올 게 네.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결과가 나쁘죠. 그 다음에 그 위증 교사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일 때 김진성은 네. 그 성남시장 가방 못지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겁박을 갖다가 했으니까 더 나쁘고. 네. 그 다음에 위증 교사는 다른 범죄하고 달리 네. 위증보다도 위증 교사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그게 양형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 3가지가 다 해당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인데 네. 여기에다가 그 양형 기준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죠? 그 위증교사로 인해 가지고 그게 그 유죄가 무죄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를 하면 안 될 사람이 경기도 지사를 하게 되는 추가적인 부수적인 아주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던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죠? 쌍방울 대북 송금해가지고 100억이 북한으로 날라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법인카드로 온갖 거 맛있는 거 다 사먹고. 네. 아이고 그 부러워라. 그 다음에 네. 그 조명현 씨, 그 다음 배소연 같은 사람 몸종처럼 부렸고.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위증교사로 인해 가지고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요, 위증교사의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인데 제 생각에는 징역 5년을 때려도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징역 1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최소한의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그 위증 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네네.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불의의 네.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네네. 뭐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네.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네네. 경기도지사를 계속 하는 바람에 벌어진 그런 극단적 선택도 많았다는 거예요. 네네. 뭐 김문기 씨는 제외하고라도 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목숨값은 언제나 그 죄로서 돌아온다. 뭐 이런 생각이 옛날에 전설의 고용 보면서 언제나 사필기적 끝에 늘 느낀 겁니다. 네네. 죄값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자, 그런데 또 기대가 아니라 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또 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눈길을 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등극한 이언주라는 사람입니다. 네네. 왜냐? 이인재를 우리가 별명을 어떻게 붙이죠? 이인재 전 의원, 피닉스. 네. 피닉체 참. 네네. 피닉스의 피닉제. 이인재까지 네네. 피닉제라고 네네. 부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당을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당을 지금 외우질 못하겠어요. 네네. 이분이 옮겨 다닌 당이. 네네. 그리고 옮겨 다니면서도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로 계속 나온 그런 당들도 많습니다. 독자적인 당도 만들고 뭐 해서. 자, 그런데 시간으로 따졌을 때 단기간 내에 얼마나 많이 옮겼느냐라는 식으로 아마 그 데이터를 봤더니 이인재 의원을 능가하는 사람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네. 바로 이언주입니다. 그러면 피닉스인가? 아직 우리가 피닉스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조금 더, 네네. 좀 더 열심히 당을 옮긴 다음에 우리가 붙이기로 하고요. 네네. 바로
이 직전까지 문재인을 정말 험악하게 그 어떠한 사람보다 그 어떠한 반문보다 더 치열하게 같은 당에서 욕을 하고 비판을 했다가 시원하긴 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엔 또 이재명도 비판을 했었어요. 물론 네네. 문재인만큼 비판하지 않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도 거의 맞다이로 들어와. 뭐 거의 네네. 그 수준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투항을 했다? 투항이라고 표현했나요? 어쨌든 네네. 다시 그 당으로 가서 그 다음에 22일 날은 자기가 그렇게 욕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네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왜 가요? 지도부 예방. 꼭 가야 되나? 꼭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이번에는 이거야. 이재명이 이제 딱이에요. 이제 당신 당이 아니거든. 다음부터는 안 올 거거든. 오늘이 마지막이거든. 나 내 당 만들었다. 내가 오늘은 상석이야. 호스트 자리 내가 차지해야 돼. 오늘은 평양 온반 주면 안 돼. 내 뒤에 병풍도 깔지 마. 네네. 감자 캐지 마 이제 앞으로. 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러 갑니다. 네네. 응. 근데 따라가야죠 당연히. 응. 그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가고 싶을 거예요 이재명은. 봐라 이제 당신 당 아니다 이제 내 당이다 하고 이제 딱 얘기하러 가는 건데 네네.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이현주가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바꿉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시작하자마자 최고위원 시작하자마자 한동훈을 맹공을 합니다. 자기의 역할은 뭐다? 무는 거다. 네네. 왜 뒤끝이 장렬하는 이재명이 네네. 이재명을 욕한 사람 완전히 그냥 소리 내면 죽는다. 정봉주 죽였잖아요. 네네. 박용진 다 죽여버렸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현주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복당시키고 최고위원까지 등극시켰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물어라. 무는 역할이다. 네네. 그 역할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한동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따 대고 대법원장을 무슨 제3자라고 하느냐. 네네. 제3자 특검이라는 건 대법원장은 말도 안 된다. 지금 윤 대통령이 저기가 돼야 되는데 피고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 피고가 될 사람이 임명한 특검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네네.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예, 추천을 할 뿐이지. 네네.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응. 그 다음에 대통령은 외환이나 내란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렇죠. 네네. 예. 아니 법조인은 아니죠. 참 무슨 기업체에 있었죠? 아니에요. 저 변호사예요. 변호사인가요? 네, 변호사인데 이제 인하우스 로여 해가지고. 네네. 기업체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 네네. 그렇군요. 네,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그러자 아마 쫑코를 좀 뒀나 봐요. 지도부가.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박찬대가 뭐가 돼요, 그러면? 박찬대가 먼저, 제3자 특검법 수용할게라고 네네. 던졌는데, 네. 최고위원회 등극하자마자, 박찬대를 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네네. 왜 말도 안 되는 한동훈 대표의 그 법안도 받아들여?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을 바꿨네요. 내 말이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가 강행을 하면 난 거기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끽소리 말고 빨리 법안이나 내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네네. 기대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이현주의 설화?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떠나가지고 네. 그 순직해병 특검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네. 지금 전 민주당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한동훈식 그 특검법을 발의하면 그건 통과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서 그 특검법을 발의하는 거는 그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은 왜요? 아무리 당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 그게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왜냐하면 기껏 만들어 놓은 공수처에서 결과를 갖다가 내놓는 걸 보고 공수처가 했었어도 미진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는 특검법 해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되는데 그런데 기껏 공수처 만들어 놓고 공수처가 지금 연락에 수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김을 확 빼면서 특검을 갖다가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지가 않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지금 먼저 특검법을 제안할 필요도 없고 제안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공수처에서 이제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특검법을 그제서야 제안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빨리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이 그 말도 안 되는 뭐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알아서 그냥 뭐 그 특검을 갖다가 뭐 선정해가지고 윽박지르는 그런 특검법 말고 네.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대법원장이 그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하는 그런 특검법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제시하면 그건 국민의힘이 그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만약에 진짜 그 민주당의 그 목적이 그 순직한 최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올바른 특검이 그 임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올바른 특검입니까? 민주당에서 선임한 특검이 올바른 특검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그 선임한 특검이 올바른 특검입니까? 양쪽 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대법원장이 딱 그 뭐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김명수도 아니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곰곰이 심사숙고해서 아, 이 사람이 제일 낫겠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도 더 그 공평하게 그 정확하게 그 수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겉으로는 최상병 억울한 죽음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 특검법이 그 통과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그 본 마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쨌든 정 변호사가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결국은 지금 최고위원을 열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재판을 내릴 판사들을 협박한다거나 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특검 순직해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도 한동훈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포지셔닝이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최해병의 억울한 죽음은 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무마하거나 덮어보거나 이슈를 돌려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그건 저는 민주당 사람들 보면 네. 일본 사람 같아요. 혼다, 속내. 예, 혼내하고 탓대마애가 일본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개래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도 앞하고 뒤가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존경한다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거는 혼내하고 닷대마애가 그 다 따로따로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발 앞뒤가 우리나라는요. 대리운전도 앞뒤가 그 일치하거든요. 앞뒤가 그 똑같은 번호가 우리나라 대리운전도 앞뒤가 똑같은데 왜 민주당 제1당에서는 뭐 이렇게 앞뒤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일본 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더 덧붙이면 일본 분들에 대해서 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지금 민주당처럼 이렇게 그 나쁜 의미로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일본 분들의 혼내 이 부분은 뭐냐면 일본이라는 특성상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드러내서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해치거나 혹은 이 공동체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안 좋은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속마음을 자꾸 죽여야 되는 네네. 그런 문화 때문에 도리어 좀 친절하게 보이려고 하고 겉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본성을 자꾸 좀 숨겨야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민주당처럼 완전히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면서 정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혼내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네. 손에는 죽창 들면서 왜 머리는 쿠오레 샴푸로 감냐 이거예요. 쿠오레 샴푸가 그 일본 브랜드인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전 자꾸 희한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앞뒤 안 맞는 게 한두 가지예요. 윤미향 뭐 네네. 반미 운동 벌였고 네. 맨날 그 반일 운동 벌였고 뭐 그런데 딸은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값비싼 그런 음악대학 피아니스트로 뭐 키우고 있다. 뭐. 아니 저는 밀정도 아니면서 왜 일제 샴푸로 머리를 감냐. 그리고 그게 말이 왜 입에서는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한동훈 이재명의 회담 얘기입니다. 와, 진짜 빨라요. 네네. 저는 이게 기록인 것 같아요. 전대가 끝나자마자 그 주일에 바로 해당되는 주일에 바로 양쪽 회담이 이루어진다. 뭐 서로 뜻이 맞으니까 한다고 봐요. 서로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약간 좀 이견을 보여서 일단 의제 조율을 좀 미루고 있어요.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기습적이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얘기를 하는데 이번 회담을 공개해 보자.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 방송에 그냥 네. 공개해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예의에 어긋난다.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의제 조율하는 그런 이 미팅을 연기해 버렸어요. 저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당대표 한번 만나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동훈 대표가 뺄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빼지 않고 좋다 빨리빨리 만나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예의를 챙겼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주머니에서 A4 용지 꺼냈잖아요. 네네. 기습적으로 꺼냈잖아요. 네네. 그 대통령님 제가 이제 가가지고 A4 용지 한 10장 들고 갈 테니까 그거 이제 줄줄줄 읽을 테니까 그거 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A4 용지 꺼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거 무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거 주머니에서 뭔가를 딱 꺼내가지고 성명서 읽듯이 막 읽어. 대놓고 면전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모욕을 느꼈던 건 언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싱하이밍을 갖다가 찾아갔었잖아요. 예. 그런데 싱하이밍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주머니에서 뭐 A4 용지 딱 꺼내가지고 막 읽었잖아요. 우리나라 욕하는 걸 막 읽었잖아요. 예. 제가 이재명이 아닌데도 저 모욕감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렇게 바른 말 잘하고 그러시는 분이 중국 대사 앞에서는 그냥 고분고분하게 그 이야기 끝까지 다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던 사람들이 뭐 지금에 와가지고 예의를 갖다가 찾는가. 그다음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네. 그 찾아보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김기현 대표 시절에 네네. 김기현 대표한테 네. 1대1로 당대표 그 회의하자 그러면서 제안했던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예. TV 생중계. 음. 그러면 그때는 그때는 그 예의 바른 거고 지금은 예의가 없는 건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 그렇죠.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앞뒤가 다른 거 아닌가?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리네. 2023년이네요. 저도 네네. 지금 말씀하셔서 바로 찾았더니 6월 7일인데 네네. 이재명 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기현 대표님 왜 자꾸 비공개를 하자고 하십니까? 비공식적인 만남을 요청하고요. 우리가 지금 공개적인 정책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자꾸 미루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하자고요. 공개적으로. 네네. 책상 하나 놓고 둘이서 그냥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고 방송 보는 앞에서 정책 대화를 하자. 그런데 왜 자꾸 비공개로 만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은 만만하고 한동훈은 쫄립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한동훈하고 맞다이 붙어가지고 다이다이로 한번 그 국민들 앞에 두 사람이 얼마나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TV 생중계해 주세요. 그러면 시청률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사람들 할 말도 좀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TV 재밌을 것 같은데. TV 토론 잘한다며. 잘한다며. 그리고 TV 토론 하자고 윤석열 후보한테 얼마나 네네. 졸라댔어요. 네네. 더 하자 그러고. 네네. 그러면서 TV 토론에 마치 달인인 것처럼 네네. 뭐 웃어가면서 또 조롱해가면서 뭐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도 하면 되겠네. 근데 사실 투컷이 부담스럽다. 왜요? 젊음. 왜 지금 미국 대선이 그렇잖아요. 네네. 해리스와 그다음에 트럼프. 트럼프가 원래 바이든보다 젊은 것처럼 막 그러다가 해리스가 등장하자마자 이게 투컷이 이제 불리하다.
트럼프한테 주름이 뭐니 이런 것들이. 아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렇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얼굴 천재잖아요. 오. 차은우가 잘생겼습니까? 한동훈이 잘생겼습니까? 맞다. 저는 차은우거든요. 어. 그런데 네. 차은우가 잘생겼습니까? 이재명이 잘생겼습니까? 이재명이라며. 네. 그러면 이재명은 한동훈보다 훨씬 더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그럼 투컷으로 딱 하면 한동훈이 옷매 기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왜 TV 토론을 갖다가 회피하려고 하는지, 왜 꽁지를 갖다 빼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와, 장 변호사. 아, 맞아. 내가 또 그걸 기억을 못했네. 네. 얼굴 천재네. 그러고 봤더니.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키 차이 상관없어요. 앉아 있으면 되잖아. 네. 앉아 있는 것으로 딱 시작해서 뭐 방송 큐 하면 되겠네. 네. 서 있으면 뭐 차이 난다며. 그런 거 다 떠나서 어찌됐든 이거를 갑자기 그 이후로 그거를 핑계로 해서 의제 조율을 좀 미룬다? 이것도 좀 쫌스럽다. 그냥 뭐 어쨌든 공개 토론 아니더라도 계속 얘기는 해야지. 그런데 날짜를 정했으니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삿바 싸움. 음. 지금 더 급한 거는 이재명인 것 같아. 왜냐하면 네네. 이거죠. 이재명 측에서는 뭔가 결과를 빨리 내갖고 그걸 빌미로 해서 대통령실 용산을 더 공격할 거리, 그리고 한동훈이 실수를 할 거다. 네네. 그래갖고 당에 분란을 일으켜서 친윤이 공격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수를 빨리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자는 걸 덥석 물고 의제 조율 빨리 하고 의제 합시다. 그러고 이제 물밑 작업을 하는 와중에 페이스를 조금 잃어버린 거지. 네네. 주도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다고 하고 공개 운운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조금 미숙해지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좀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네네. 한동훈을 패싱하고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일단 한합을 겨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동훈을 밟고 윤석열 대통령과 다이다이 맞다일 갖다가 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한동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앞에서 한동훈을 갖다가 넘지 못할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도장 깨기, 역도장 깨기를 갖다가 했었단 말이에요. 네. 한동훈한테 부딪혀가지고 다 깨졌잖아요. 네. 뭐 다 한압에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재명이 몸소 그 대장군님께서 딱 나섰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